우리 제품 중에 비타민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비타민 C와 필수 아미노산 9종, 비필수 아미노산 중에 글리신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아연, 초유 성분으로 된 거예요. 아연은 잘 아시다시피 면역 미네랄이라고도 그래요. 면역. 아연은. 그래서 모든 건강식품 중에 면역에 관련된 면역식품에 전부 아연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피부 질환에 아연이 부족했을 때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생겨요. 그래서 피부 미네랄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성 미네랄이라고도 그래요. 성 호르몬. 특히 아연은 정자 건강에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초유. 면역과 관련되는 거 아시죠? 요즘은 초유를 이게 얘를 출산에 산고를 겪어야 자연 분만을 해야 초유가 잘 나오게 돼 있는데 자연 분만을 안 하기 때문에 되게 초유가 조금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젖이 잘 안 나오고. 그리고 태어난 아이도 참 불행하게 태어나죠.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탯줄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죠. 폐가 아직 활동하지 않죠. 자궁 안에서는. 이제 빠져나왔어요. 이제 자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애가 울면서 답답하니까 울죠. 산소가 부족해지면은. 그러면 이제 막 울면서 이제 폐가 열리죠. 그러면서 이제 공기가 들어오면서 폐호흡이 시작되는데 병원에서 애를 출산하게 되면은 바로 자궁을 가르고 그리고 얘를 쓱 빼버리죠. 뺨과 동시에 탯줄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갑자기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죠. 탯줄 안에는 농도가 이 진한 산소가 녹아 있죠. 그래서 얘가 좀 호흡 조절하고 뭔가 준비될 때까지 좀 탯줄 속에 있는 산소를 몸 밖에서 산소를 먹으면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호사가 등을 때리죠. 울리려고. 나오자마자 쉽게 말하면 간호사가 탁 때릴 때 그 태아는 뭐 어떤 걸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 몸뚱이로 등짝 두들겨 맞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울잖아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병원에서 출산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얘를 출산 자연분만하게 해서 어머니 뭐지 심장 쪽에 애를 안고 있고 안정이 될 때까지 그리고 어머니 심장 소리를 어머니가 얘를 출산했을 때 얼마나 처음에 고통스럽다가 출산한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입니다. 한숨을 쉬면서 심장이 안정이 되죠. 편안한 박동. 그때
아기가 그것을 늦게 하죠. 그러면서 탯줄에 아직 이게 폐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탯줄에 있는 산소를 먹으면서 준비하도록. 그래서 30분 정도 그렇게 있다가 이제 자른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완전 파괴적인 출산법. 그러니까는 만약에 심약한 유전적으로 심약한 어린애 같으면 뭐지 신생아 같으면은 그게 성장기 내내 그게 하나의 무의식적인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오자마자 뺨 맞았는데 세상에 나오자마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안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오자마자 등줄기 후들겨 맞았는데 처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면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비필수 아미노산. 우리 몸의 결체 조직, 결합 조직이라고 그러죠. 콜라겐 조직이죠. 이 콜라겐 조직에 약 40%에 해당되는 게 글리신이라고 합니다. 이건 비필수 아미노산에 들어가죠. 콜라겐 얘기하면 여성분들은 꼭 뭘 많이 하면 피부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콜라겐 조직이 많이 들어있고 콜라겐 조직의 이 성분이 조금씩 우리 몸이 다 달라요. 입술 이 해면 조직에 콜라겐 성분이 다르고 머리카락, 손톱, 피부, 그 다음에 위, 장벽, 목구멍 점막, 코점막, 눈 각막, 결막, 망막, 간 모든 것에 대한 콜라겐 조직이 이거면 결합 조직으로 돼 있잖아. 형체를 갖췄다는 얘기는 결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콜라겐 조직의 성분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 조직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콜라겐 조직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료가 글리신이라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글리신은 특히 간세포 재생, 간도 콜라겐 조직이니까 간세포 재생에 필수적인 꼭 있어야 되는 이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비필수 아미노산이에요.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외부에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아미노산이고, 그래서 이 필수 아미노산이 있으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의 모든 비필수 아미노산, 이게 아미노산 결합체, 단백질을 다 생산해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글리신이 필수 아미노산이라 하면은 우리가 외부에서 섭취하지 못할 때 우리 몸이 파괴돼 버리죠. 다행히 비필수 아미노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양이 우리가 단백질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이 우리가 단백질 섭취하면 이게 쪼개야 한단 말이에요. 아미노산으로. 그래서 단백질은 지나치게 많이 먹는데도 단백질 결핍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비타민은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반드시 외부에서 음식을 통해 섭취돼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 몸이 이걸 가지고 콜라겐 조직이랄지 다양한 물질들을 심지어 혈액이랄지 호르몬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기본적인 원료가 뭐냐면 아미노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아미노산은 단백질이 소화된 상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콜라겐 식품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비싼 돈 주고 구입해서 드실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 콜라겐은 다양한 아미노산 결합체예요. 물론 글리신도 여기에 들어있죠.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콜라겐이라는 식품은 이미 아미노산은 아닌 거예요. 단백질 형태인 거예요. 간에서 이런 필수, 비필수 아미노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어떤 조직을 만들어내는 거죠. 물질을 합성하는 단백질 형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콜라겐 식품을 먹었다. 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단백질 식품인 거예요. 단백질 중에서 콜라겐 조직을 형성하는 단백질, 즉 아미노산 결합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걸 먹었네요. 그러면은 위산에서 즉 위로 들어가 가지고 위산과 그 다음에 췌장액에 의해서 다시 아미노산으로 다시 쪼개져요. 단백질을 먹었어요. 소화돼서 아미노산으로 쪼개지죠. 콜라겐도 단백질이에요. 콜라겐을 먹었어요. 아미노산으로 쪼개져요. 근데 왜 콜라겐 조직, 콜라겐 식품 같은 걸 해가지고 비싸게 먹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단백질이란 얘기입니다. 단지 소화가 조금 소화가 어떤 콜라겐 조직이냐에 따라서 콜라겐 배열이냐에 따라서 소화가 좀 더 폴리펩타이드보다는 소화가 좀 더 쉬울 수 있겠죠. 결국 아미노산. 그러면은 콜라겐을 재분해해서 아미노산을 쪼갠 다음에 우리 몸에 필요한 간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각 지역으로 각각의 필요한 콜라겐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재합성해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게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비타민과 에너지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비타민에는 비타민 C가 더 들어있고 초유 성분이 들어있죠. 근데 에너지밀 속에는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 글리신에서부터 아연까지 다 들어있는 게 에너지밀이에요. 여기에 도정되지 않는 곡류, 그 다음에 산야초,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또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D, 그리고 미네랄들이 있죠.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몇 가지가 들어있죠. 그래서 에너지 밀 자체가 완전 식품이에요. 그리고 에너지 밀 속에 뭐가 또 들어있냐면은 유청 단백질, 그 다음에 대두 단백질, 이게 들어있죠. 근데 왜 중국산이냐? 사람들이 에너지밀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그러니까 대두 단백질이 중국산이라고 그렇게 이제 뭐 컴플레인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 대두 단백질은 중국산이 아니에요. 북한산인데 중국으로 와서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가져온 것을 중국에서 판 거죠. 그쪽으로 수입 통로를 통해서. 북한산. 혹시라도 그래도 오해를 풀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에너지밀 식사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게 에너지밀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밀과 비타민을 항상 섞어서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에너지밀 속에 들어있지 않는 비타민 C도 섭취하게 되는 거죠. 특히 지난 줌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네랄 그리고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합성, 특히 결합조직 콜라겐, 그 다음에 칼슘 흡수, 칼슘 대사, 칼슘 이용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약방의 감초처럼 반드시 보조로 필요한 게 비타민 C예요. 그래서 비타민 C가 결핍됐다, 심각하게 문제가 왔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콜라겐 조직이 안 만들어져요. 콜라겐 조직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에서부터 세포의 형체를 갖추고 있고 적혈구의 형태, 호르몬 물질, 그 다음에 세포와 세포 사이, 세포와 세포를 엮어주는 본드, 뼈가 안 부러지는 것은 단단한 콜라겐 조직으로 뼈 세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카락이 안 끊어지는 것은 단단한 콜라겐 조직으로 머리카락이 이게 뭐냐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몸의 형체를 이루고 있는 게 콜라겐 조직이란 말입니다. 그게 단백질로 만들어졌죠. 근데 비타민 C가 콜라겐 조직 부족하면 콜라겐 조직이 안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이 무너져요. 간세포도 분해져 버리고 피부세포도 분해져 버리고 뼈세포도 분해져 버리고 다 분해져 버려요. 이게 괴혈병이 괴혈병. 비타민 C의 결핍증이 괴혈병이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 지금 비타민 C 현재 비타민 C 권장량이 현재 65mg인가요? 이게 자꾸 이게 매년 올라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2차 대전 후인가 그때는 36mg인가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많아졌죠. 왜냐하면은 전쟁 때 전투로 즉 총을 맞아서 죽는 숫자보다도 괴혈병으로 죽는 숫자가 많으니까 전투력이 뚝 떨어져 버리죠. 전쟁 중에 신선한 야채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쟁 중에는 전투 식량을 먹죠. 건식, 칼로리만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장기간 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몸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비타민 C 권장량이 나왔던 거죠. 지금 계속 높아졌고 지금 65mg보다 더 높을 거예요 아마. 네? 지금 70mg. 근데 이게 권장량이에요, 권장량. 요 정도 먹어야 괴혈병이 안 걸립니다. 라는 얘기예요. 최소. 근데 사람마다 비타민C 소모량이 다 달라요. 그 약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약국에는 70mg짜리 비타민C 없어요. 1000mg짜리 또는 3000mg짜리가 있어요. 약국에. 권장량은 70mg인데 약국에서 팔리고 있는 것은 1000mg, 3000mg, 500mg짜리도 있네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장량으로 생산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권장량이라는 것은 최소 요구량이라는 얘기예요. 최소 요구량.
쉽게 말하자면은 최저 생계비로 살라는 얘기죠. 풍족하게 살려면은 최저 생계비로 살 수 있겠어요?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은 비타민C 권장량만 먹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비타민C가 넘쳐서 우리 몸에 빠져나갈 때가 더 많은 일을 한다고 그랬죠. 피부 건강, 피부 콜라겐 조직에서부터 피부 여러 가지, 피부 속에 있는 기생하는 여러 가지 곰팡이균들, 이것들도 이게 억제하고요. 그리고 장 속에서 장을 타고 지나치게 이게 비타민C를 충분히 넘쳐서 빠져나갈 때는 장을 통해서도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때 장내 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증식시키죠. 그러면서 장내에 있는 숙변을 다 분해시켜 버리죠. 처음에 가스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C를 과잉 섭취할 때, 그리고 오줌으로 나갈 때 방광에 있는 염증에서부터, 또 우리 몸에 이 산소 소비량 이런 것들을 비타민C가 있으면은 똑같은 비타민C가 있음으로 있어서 산소 소비의 효율적을 가지고 있죠. 효율. 아무튼 비타민C는요, 바이러스에 관련되는 거, 항바이러스, 비타민C는 잘 아시잖아요. 항바이러스예요. 그 다음에 항염, 천연항염, 그 다음에 천연진통제, 천연소염, 즉 항생제죠. 천연진통제, 또 항바이러스 물질, 그 다음에 천연해열제, 이러한 역할을 비타민C가 하죠. 프랑스, 호주 같은 데는 코로나를 하는데 비타민C, 특히 중국에서 비타민C 처방을 같이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몇몇 의사 선생님들은 비타민C 처방을 해야 된다고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죠. 이처럼 비타민은 특히 지금 현재 코로나19 시대 때 비타민C는 없어서는 안 될, 우리가 여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양소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비타민이고 면역과 관련된 것들이야 다. 그래서 뭐 이건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자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거 비타민C, 자, 요것만 가지고 한번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이 속에. 심지어 비타민C에 해당되는 것은 수두 바이러스에서부터, 그 다음에 홍역에서부터, 감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말기암 치료에서부터 수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비타민C 요법 중에. 특히 어떨 때 시너지가 나느냐, 비타민과 에너지밀 함께 드셔주란 말입니다. 여기에 소금이죠, 소금.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